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이 겨울이 됐죠. 이게 겨울이 왔어도 정신만 차리면서 합니다. 우리 방송의 모토입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할 고정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훈 코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박시영 코치님은 또 오늘 못 오셨어요. 네. 바쁘신가 봐요. 바쁘시면 좋죠, 뭐. 맞아, 바쁘면 좋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12월이잖아요. 네네. 네. 벌써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강아지 산책할 때 좀 춥겠어요, 요즘은? 추워서 요즘에 그 애기 엄마가 또 겨울옷 사준다고 다이소를 많이 들락날락 합니다. 아. 다이소에 강아지 이 이쁜 옷들 3,000원짜리, 5,000원짜리 꽤 있거든요. 네. 강아지도 월동 준비하려면 돈 좀 들겠다. 그렇죠. 옷도 그렇고 강아지 유모차도 그렇고 강아지 유모차는 유모차라 그러나요? 뭐라 네네. 그러나요? 예. 개모차. 아, 개모차. 아, 그렇구나. 근데 개모차는 이제 정말 나이 많이 먹은 노견들 산책하기 힘든데 산책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니면 식당 들어갈 때 사용하죠. 근데 이제 강아지들 월동 준비는 털을 많이 길러주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연스럽게 따뜻한 보온이 되니까. 네. 털을 덜 깎고. 네. 저절로 이제 잔털이 나잖아요. 그 안에서. 네. 그거를 이제 그냥 보호해주고. 네네. 특별한 트리트먼트 같은 것도 해줘요? 그렇죠. 그 냄새가 좀 덜 나야 되니까 털이 자라면서 그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틀 사이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게 좀 빗으로 다듬어 주기도 하고 트리트먼트, 뭐 네. 샴푸 이런 것도 써주고 하죠. 네, 예, 예. 단풍 구경 겸 이 산책을 좀 멀리까지 다니셨다고요? 아, 매주 새로운 곳은 어딜까? 새로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네, 맨날 저희도 그렇지만 강아지도 가던 곳 가면 그렇게 신나하지 않는데. 아, 강아지도.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이제 새로운 냄새. 아, 냄새가 새로워야 되는구나. 네, 냄새가 새로워야 되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막 입도 열리고 그냥 빨리. 약간 얘들이 흥분돼서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야, 강아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용인 사니까 용인, 수원, 화성 이러면서 그냥 좋은 공원들이나 저수지나 뭐 호수 뭐 이런 데를 찾아서 많이 다닙니다. 네, 새로 발견한 데가 뭐 어떤 데가 있어요? 저 용인 처인구 쪽에 가면 갈월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갈월마을. 갈월마을. 네, 옛날에 어디 무슨 이씨 그 집성촌이라고 하는데 저 위에 저수지도 있고 저수지에 정말 이쁜 카페도 있고 근데 그 마을에 한 100가구 사는데 돌담으로 아직까지 돌담으로 되어 있는 제주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차박 비슷하게 뒷자리 이렇게 평탄화 해가지고 돗자리 깔고 좀 한 2-5시간 누워 있다 오고 산책하고 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원에는 뭐 수원 대도시니까 또 수원에는 유물들, 문화재들이 잘 관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수원도 오래 살지만 다 가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석구석 살피려면 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용인은 더 그렇죠. 용인도 엄청나게 넓고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워낙 넓어가지고. 아마 저는 수지 사는데 용인 시청이나 저쪽 용인 시장 있는 쪽으로 가면 한 2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같은 용인인데. 같은 용인인데도. 수원도 뭐 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요즘 박물관들도 난리니까. 맞아요. 하여튼 용인은 또 반도체 공장이 요새 확장이 된다고 해서 축제 분위기예요. 그죠? 네, 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용인 시장이 뭐 입에 얼굴이 뭐 웃음이 걸려 있더라고요. 웃음이 걸려 있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삼성, SK, 뭐 하이닉스 이런 데서 뭐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프로그램들이 멘탈 코칭 프로그램들이 김포에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이 박시영 코치는 거기 계시는데 또 수원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행복 멘탈 코칭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고 계세요. 네. 지난번에는 우리 참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아드님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니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좀 젊은 분이 오셨었는데 고2인 아들이 문학 공부를 한대요. 벌써부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열리는 중요한 백일장에 가서 상도 타고 거의 이제 너는 이제 문학도다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데 얼마 전에 글을 잘못 써가지고 뭐 1등 해야 되는데 4등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싸움이 나가지고 뭐 밤중에 새벽에 애가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막상 나가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찾기는 했는데 얘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우리 시니어 코칭 이걸 받으시면서 의자 기법으로 그 내 의자에 앉아보고 아들 의자에 앉아보고 아들 입장이 돼보는 거죠. 네. 아들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교수님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애를 자꾸 내 옆으로 끌어당기려고 나만 쳐다보게 만들려고 내 뜻대로만 애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큰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멀리 좀 보내줘야겠어요.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 엄마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내려놓는 거잖아요. 네. 엊그제 수능 그러니까 11월 달에 수능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어떤 아버지가 딸한테 보낸 문자가 요즘에 떠가지고 저거 했는데 뭐 수능 잘 봤니 저러니 이런 거보다 수능 보느라 고생했다. 고생했다 하고 이제부터 점수가 잘 나와서 대학을 갈 때 아니면 떨어지든 대학이 가기 싫든 그러면 너의 마음대로 선택을 하려 아빠가 언제든지 응원할게. 그러면서 대학에 가기 싫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경험을 하렴.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렴. 뭐 그런 문자를 보낸 게 있어가지고 야 이게 진정한 아빠의 백은 이런 백이 정말 진정한 백 아닌가? 뭐 그런 식의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그 이제 비슷한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500만 원이면 등록금이네, 그죠? 그렇죠.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만일 대학에 안 가면 500만 원 가지고 다른 일을 해라. 엄청 너그러우신 아빠시네. 그러니까 뭐 무슨 학원을 다니든 뭐 여행을 갔다 오든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지만 너의 뜻대로 한번 인생을 설계해 보려는 이런 뜻이겠죠, 그죠? 네. 사실 그 부모님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시대가 뭐 AI 시대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건 뭐 길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500만 원 가지고 새로 뭔가를 해보는 데서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문제는 기죽지 않고 살아라. 그렇죠. 네 일을 네가 결정해라. 네. 이런 메시지 같으네요. 그렇죠. 네. 옆에서 우리는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네. 빼빼로 데이 때 뭐 L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셨다면요? 그렇죠. 빼빼로를 만드는 회사에 이제 요즘에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면 성과 평가하는 시즌이라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강의를 갔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빼빼로로 얼마나 매출이 오르나요?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바카스로 맞아. 동아제약이 바카스로 뭐 매출이 뭐 몇천억이 오른다 뭐 그런 소문도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11월 달 한 달에 빼빼로 매출로 뭐 한 1,200~300억? 와. 뭐 이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네. 와, 11월 달만. 네. 야, 그러면 전체 빼빼로 매출액이 거의 11월 달에 집중된 느낌이다. 그죠? 그렇죠. 한 50%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2,400 하니까 빼빼로만. 네, 1년에. 빼빼로 데이를 그거 팔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마케팅이죠. 마케팅인데. 네. 야, 빼빼로 데이 만든 사람은 그 정말 큰 공신이다.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처럼 만든 거예요, 그거. 네. 맞는 거겠죠. 만든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네. 만들었겠죠. 네. 아이 우리 꼬맹이도 우리 집에 있는 손자 빼빼로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 친구들 숫자만큼 빼빼로 만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스티커를 인쇄를 해서 뽑아가지고 빼빼로를 그만큼 산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에는 우리 손자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빼빼로도 이름을 바꿔서 빼빼로잖아요. 네. 상품명이 그 루빼로라고 루빼로. 왜 루빼로냐면 이름이 영어 이름이 루크거든요. 루크 빼빼로. 룩 빼빼로. 루크? 네, 루크. 네, 애기 이름이 루크예요. Luke. 그래서 루크가 주는 빼빼로. 루 빼빼로, 루 빼빼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딱 깨끗하게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다 나눠주고 인기가 짱이죠. 그런데 걔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다 가져와. 그리고 또 요즘 하나가 칸초 아시죠? 칸초. 아 칸초도 왔더라고요. 칸초에 이름이 들어 있어요. 네. 칸초에 은영이, 다은이 뭐 이름이 있어가지고 자기 산 사람 이름을 넣어서 또 할 수 있나? 아니요 그냥 그냥 이름 그냥 랜덤으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이름 들어 있는 칸초 사고 싶어가지고 사서 그래서 LG25 이런 편의점 가면 풍기 현상입니다. 야. 그것도 이제 또 칸초도 이제 거기서 편성해서 빼빼로데이에 편성해서 하려고 그러는군요. 오늘은 수원시 신중년 셔터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원시 신중년센터 대표를 맡고 계시는 유인숙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유인숙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이게 또 전화로 뵈니까 새롭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대표님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수원시 신중년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인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평생 학습을 통해서 신중년 세대가 다시 꿈꾸고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평생학습을 주로 이끄시고 말하자면 전도사 역할을 많이 하셨었는데 최근에 신중년센터 대표를 맡게 되셨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맡게 되셨습니까? 네, 신중년 센터는 민간에 이제 위탁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9월 이전에는 다른 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9월 1일부터 사단법인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위탁을 받게 되면서 제가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원시 기구인데 그동안에 위탁을 주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다가 위탁 기관이 바뀌어서 이제 평생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 평실사가 원래 대표님이 이끌고 계신 그런 모임이죠. 네, 조금 바로잡자면 평생 교육이 아니고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구나. 네네.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그 온도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죠?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평실사.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우선 신중년부터 중년이라고 그러면 몇 살을 말하는 건지 왜 또 그냥 중년이 아니고 신중년이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센터는? 네, 신중년 센터의 그 범위를 보면 50세부터 만 64세까지를 말합니다. 50세부터 64세까지. 네네. 이 신중년에 대한 정의가 뭐 법적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그 나타난 그런 용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이제 뭐 광역 그 지자체라든지 타도시에서는 중장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중장년은 신중년보다는 좀 더 넓은 그 범주를 갖고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세부터 69세까지 또는
예, 40세부터 64세까지 이렇게를 중장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그 구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젊은 사람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64세를 넘은 분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예.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수원서는 그러면 이제 50세에서 64세 여기까지를 네네. 보고 있네요. 예, 그 수원시의 그 2025년도 10월 말 기준인데요. 네. 신중년 인구가 29만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29만 명이다. 예, 뭐 약간 모자라는데 거의 29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24.3%. 예, 거의 맞네요. 수원시 네네, 수원시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런 센터도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실제로는 지금 제1 베이비 부머 세대를 지나서 아, 제2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이분들이 74년생부터 64년생까지 이제 그 범주가 제2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미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고 또 뭐 이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제 나이에 은퇴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이른 나이에 50대에 또 뭐 희망퇴직을 한다거나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수원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유는 2019년도에 이미 그 인생 잉호작 지원센터라고 해서 신중년 센터의 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미 그런 정책을 잘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인구 숫자도 많지만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때 은퇴를 하기 어려운, 원하지 않는 그런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직종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은퇴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그렇네요. 하더라고요. 비자발적 은퇴가. 네네네. 그러면 센터에서 어떤 뭐 일자리를 이렇게 알선을 해줍니까? 일자리 알선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신중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진로 상담이나 취업 상담, 또 생애 재설계 상담,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방객이나 또는 전화로 요청하는 그 전화 상담이나 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중년들의 취업을 연계하고 또 사회공헌 활동 사업에 그 신중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회공헌 활동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일자리 발굴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센터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한 10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상담은 뭐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상담이 될 거고 취업이나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근데 네 번째 그 커뮤니티 랩이 좀 색달라 보이는데요. 네네. 신중년끼리 어떤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연령대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런 사업 운영에 대해서 강점이기도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좀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 동년배끼리 뭔가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거나 또 학습 동아리로서 스터디를 하거나 할 때 이 동년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예, 이 커뮤니티 랩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의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좀 어려운 이제 어려운 우리 그 계층의 그런 이제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찾아 나서서 실제로 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동년배라는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네. 그 본인이 이제 좀 생계를 위해서 취업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연배가 되면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이나 봉사도 상당히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봉사가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이 신중년쯤 되면 사실은 사회적인 그 관계라고 할까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그 좁아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이들의 나이는 이제 사회적 관계 맺기가 훨씬 더 필요한 연령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런 관계 맺기가 잘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관계 맺기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좁아져 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이 신중년에서는 그거를 이제 넓히고 재설계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그거는 대표님이 전문가시잖아요. 네, 제가 동아리로부터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티의 중요성은 정말 전도사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평생 하시는 일이 그 일이신데. 네. 딱 필요한 때 필요한 일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했던 그 센터의 활동에서 이제 대표님이 새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랩이 이 학습 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아마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들이라면 거의 다 하고는 있는데요. 예. 사실 집중해서 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지 하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 신중년 센터에서는 이 커뮤니티 랩을 통해서 이 신중년들이 사회와 더욱 가깝게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중년 센터에서는 이 커뮤니티 랩을 좀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가정에서도 좀 소홀히 했고 이웃은 더욱 소홀히 했던 게 우리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주변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거네요. 신중년들이. 때도 됐고요. 네. 또 그렇게 하기에 매우 좋은 이제 경험이랄지 지식이랄지 뭐 품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야, 신중년의 좋은 네. 리소스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진행자가 한 분 더 계시는데 또 계속 남자분이십니다. 이분도 신중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시군요.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곽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딱 신중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72년생이니까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네요. 여기 대상인 것 같네요. 네. 근데 대표님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원래 가정주부셨는데 늦게 공부하셔서 뭐 이렇게 박사까지 따시고 지금은 이제 수원시에서 이런 신중년 센터를 운영하시게 됐는데 대표님의 좀 인생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 스토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스토리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제 평생 교육
제가 평생 학습자가 된 그런 계기라고 하면 네. 잠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원래 좀 그 활동에 대한 욕구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에서 원예 치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3년쯤 했을 때에 수원시에 이제 평생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강사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그 강사로 이제 강사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넣었을 때 제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때에 학력 차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학력이었어요? 예, 학력이 그 이제 고졸이라는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고 대학 그 졸업 이력을 갖고 있는 한 번도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경험이 없었던 분이 강사로 선정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아직은 학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때가 계기가 돼서 제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진학하게 됐고 이제 늦은 나이에 형식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평생학습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요. 네. 예, 어떻게 보면 그때의 경험이 저를 이제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큰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네네. 됐네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학력, 학벌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허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주변에 있는 이런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학력 보완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제 어느 순간 좀 발견하게 됐거든요. 네. 예, 그걸 보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학벌, 학력 이걸 좀 넘어서기는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신중년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전에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평생학습 실천하는 사람들 모임을 먼저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만드시게 된 이유, 계기나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학습 동아리가 2007년도 한 10월 정도에 준비가 돼서 2008년 1월에 발대식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때는 이제 학습 동아리였는데 그 모여라 했더니 한 87명 정도가 발대식에 모였더라고요. 어이구야,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동아리라고 하기도 어렵고 단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 매우 애매한 상태에서 이제 활동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한 3년쯤 학습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이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영리 단체를 이제 설립을 했고 또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그릇이 자꾸 이제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차츰차츰 형태를 바꿔가다가 2020년도에 이제 사단 법인으로 이제 형태를 바꾸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2020년도에 사단법인 만드실 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그때 이미 전체 인원은 1000명을 넘었고요. 이제 1000명을 넘었으나 행정상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실제로는 100명 정도를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단 법인의 형태를 이제 설립 신고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게 지역은 수원만 이렇게 인원들이 이렇게 모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에도 그러니까 전국 다니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평생 학습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작지 않은 또 사회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어떤 활동,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나요?
2008년 1월에 발대식을 이제 갖게 되면서 저희는 수원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이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에는 우리가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럼 평생 네. 학습관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평생학습관과 연계되진 않았고요. 네. 오히려 평생학습관이 저희들보다 이제 늦게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수원시에서도 이런 민간 단체가 굉장히 이제 필요했을 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줄임말로 평실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실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원시의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쩌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봉사가 봉사로 끝나지 않았고, 봉사에 참여했던 그 활동가들이 네. 봉사를 통해서 전부 그 역량 강화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봉사하시면서 오히려 학습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네. 봉사학습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네.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상당한 역량 강화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회원들이 뭔가 이제 그 본인들의 진로를 재설계하고 또 비전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석박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네. 우리나라의 석박사가 이렇게 많은가 뭐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부하시면서 석박사 도전도 하신 분들 많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지금은 뭐 그때부터 활동했던 분들의 10여 명 이상이 이제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 뭐 특임 교수 이렇게 그 이제 교수로 학교에 가서 이제 후학 양성을 하는 회원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네. 이 민간 단체가 학습 동아리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회원들의 경력 개발, 또 그분들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새삼 느끼게 되죠. 네. 그러면 대표님 저희도 이제 뭐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2의 제3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왜냐하면 이제 제 네네. 입장에도 생각해 보면 사회에 아직은 힘이 있고 또 활동도 네. 하고 싶고 예. 뭐 여력도 있고 그리고 뭐 자식들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막 커가지고 결혼하고 뭐 이렇지 않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입장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들이 많은 나이인데 그렇죠. 예.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네. 고민들을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끼리 서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꽤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분들의 그 역량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기는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신중년이어서 네.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드는 생각은 지금 시대는 이제 AI가 네. 나와 뭐 다른 또는 뭔가 동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의 숨쉬는 공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AI가 우리가 예, 옆에서 그냥 같이 숨쉬는 숨쉬는 공기처럼 이제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신중년들이 좀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전하기 어려워하는데 이제는 이런 학습을 통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이제 1년, 2년, 뭐 10년, 20년을 볼 것도 없이 1, 2년 후에 내가 살아가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이런 그 불안이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학습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평생학습은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신중년이면서 은퇴를 하셨거나 퇴직을 하셨거나 과거에 정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과거의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학습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제2, 제3의 인생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AI가 워낙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죠? 옆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 예. 공기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카메라 띄웁니다. 언젠가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카메라부터 여는데요. 이게 오히려 중요한 경험을 놓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끔은 카메라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드 시런의 카메라 듣고 오겠습니다. 자, 대표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조금 얘기를 좀 바꿔서 외국 갔다 온 얘기 좀 해보실까요? 수원시가 이제 유네스코 평생학습 도시상을 받았었잖아요. 그때도 2017년도에 2017년에 그때 큰 기여를 하시고 그때 시장님 염채영 시장님 모시고 아일랜드 코크에 가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2017년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그 기억이 좀 새로운데요. 유네스코 학습 도시상을 수원시가 이제 수상하게 돼서 염태영 시장님을 이제 뭐 필두로 해서 민간의 6, 7명 또 그리고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같이 다녀왔는데 유네스코 학습 도시상은 그 전 세계에서 우수한 평생학습 정책 그리고 실행력 이런 것들을 보여준 이제 도시들을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이거든요. 네. 2017년에 이제 전 세계에서 16개 국가가 수상했던 것 같아요. 16개 중에 수원시가 이제 수상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갔을 때 아일랜드 코크에서 이제 그 당시 염태영 시장님께서 그 수원시의 평생학습을 이제 홍보하셨고 발표하는 중에 그 토일렛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곳에서도 학습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그러니까 화장실 문화 전파는 세계적인 뭐 메카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물관 지금 이름이 어떤지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는 그냥 똥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뭐 이야기샘이랄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좀 참신하게 이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다. 그게 많이 어필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화장실과 그 변기 모양도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과 이제 평생 학습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 도시에서 이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발표였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잊어버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옛날 화장실은 참 끔찍했었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고 싹 바뀌면서 화장실에서 공부도 하고 뭐 즐길 수 있고 뭐 덕분에 화장실 그 낙서도 다 없어지고 했는데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그 학습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평생 학습, 평생 교육에 뭐 거의 이제 뭐 제2 인생을 바치셨었는데 요게 더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신중년 센터까지 맡으시면서. 우리 수원시의 평생학습, 평생교육은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꽤 조심스럽지만 그냥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까지도 사실은 수원시가 가면 길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원시가 가면 그것이 길이 된다. 네, 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지방이나 타 도시의 이야기를 들어도 수원시가 하면 뭔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수원시에서 하면 우리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는 편이어서 어쩌면 이제 또 수원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서울이 뭔가를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또 수원시도 역시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수원시가 잘해야 되고 지금까지 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평생학습 또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평생학습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 전체가 학습 생태계로 좀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환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가운데에 신중년 센터가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중년 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에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이 기관들이 평생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거점들이 연계되면서 뭐 지역성이라고 할까요? 또 공공성, 전문성,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 시대의 그런 디지털 전환, 뭐 이러한 것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수원시가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발전해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기도 합니다. 네. 평생교육, 평생학습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생태계가 돼야 된다. 네. 그냥 생활하는 그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학습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상학습이라고 하는 일상학습. 용어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학교 교육, 공교육 이렇게 이제 얘기되던 시대에는 사실은 밥은 밥상에서 먹어야 되고 책은 책상에서 읽어야 되고 잠은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자야 되고 뭐 이런 사고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나 학습할 수 있는 어디에서나 우리에게는 그 학습의 장소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밥상에서도 학습이 일어나고 그렇죠. 침대에서도 화장실에서도 학습을 하고 화장실에서 침대에서도 독서가 일어나고 네. 우리 수원시 공동체 라디오 이거 학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으면 좋을 텐데 어떠실지 모르겠고요.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100세를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5가지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5가지는 일과 관계와 건강, 그리고 배움과 나눔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평생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학습이 일상이 되는 날들이기를 바라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좋습니다. 학습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학습이 되는 그날까지. 네. 제가 평생학습, 평생교육하면 윤희식 대표님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 학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윤숙 대표님 평생학습은 확실하죠, 그죠? 예. 야, 신중년 사업도 결국 평생학습 사업이네, 그죠? 그러네. 사실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또 배워야지 뭐가 되는 거지요. 뭐 일자리만 찾아간다고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끊임없는 학습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까요. 맞아요. 끊임없는 학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습이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서 학습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렇죠. 모든 걸 배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듣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